엑스 헤이먼츠, 왜 하필 머스크가 지금까지 질질 끌고 11월 말에 출시를 예정했을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빅캐쳐입니다. 올해 전세계 경제의 가장 큰 이벤트인 미국 대선의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누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지 내일까지 흐름을 지켜보는 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진방꿀의 전설 짐 크레이머가 민주당인 해리스의 승리를 예상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크립토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발언을 해줬다. 이번에도 진방꿀의 마법이 이루어져서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선이 흘러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폴리마켓에서는 어떤 사람이 트럼프 승리에 1,500만 달러를 베팅을 했습니다. 무려 하나로 200억이 넘는 엄청난 돈을 베팅했는데, 어떠한 확신이 있길래 트럼프 승리에 200억이나 베팅을 했을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는 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과거의 흐름이 어땠는지를 보면 정답이 나옵니다. 과거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이제 약간의 차익 매물들이 실현된 이후에 비트코인이 다시금 상승했고, 그리고 그 뒤로 의미 있는 상승장이 펼쳐졌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인 바이든이 2020년에 승리했을 때 직전에는 조정을 받았지만 당선이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 22% 상승했고, 그 이후로도 이런 식으로 상승세를 이어가 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트럼프가 되나 해리스가 되나 단기적인 영향에는 당연히 두 후보 중에 조금 더 유리한 사람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우상향 한다라는 것이 과거의 데이터고, 특히나 이번 대선에 암호화폐 산업 플레이어들의 선거 지출이 최소 2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기존 거대 빅테크들보다 더 많은 돈을 이 해리스와 트럼프를 후원하는데 사용했습니다. 트럼프한테만 사용한 것도 해리스한테만 사용한 것도 아니고 둘 다한테 모두 골고루 큰 선거 비용을 후원했기 때문에 누가 되던지 간에 크립토 시장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배척하고 외면하기보다는 누가 조금이라도 더 친화적이냐, 이 부분에 우리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번스타인도 대선 누가 이기냐 지냐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비트코인 2025년까지 20만 달러 갈 거다, 대선과는 무관하다. 그 이유를 체크를 해보면 비트코인의 진정한 가치, 디지털 자산의 성장을 되돌리기 어렵다고 평가하여 낙관적인, 특히 강조한 부분, 미국의 높은 국가 부채, 그리고 미국의 마구잡이로 힘들 때마다 달러 찍어내서 막아버리는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빠르게 움직이는 미국 기관들의 현물 ETF 수요 증가를 비트코인 상승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많은 지금 전문가와 투자자들이 미국의 어마어마한 국가 부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부채 시계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부채가 미국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쌓여 나가고 있고,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왈가왈부 할 게 아니라 누가 되든 간에 계속해서 부채 발행해서 경기 부양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부채는 거진 36조 달러에 육박하는 수준이고, 계속해서 화폐 가치,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것이고, 그것을 빨리빨리 치환해서 가치 저장 수단으로 바꿔놔야 된다라는 그 내러티브는 더 강해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본질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이미 눈치챘는지 영국은 최초로 연기금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것이고 명목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비트코인 축적해야 된다라고 느끼고 움직이고 있고, 미국의 미시간 연금 펀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번엔 이더리움 ETF까지 투자하면서 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국가적 연금 펀드 차원에서 축적을 하고 있는 흐름, 이런 흐름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향후에 어떠한 자산으로 떠오를지는 너무나 명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세일러 형님 또한 미국에는 전략적인 비트코인 준비금 필요하다. 지금의 이런 부채 문제나 통화정책 문제 해결하려면 결국 니네 비트코인 필요할 수밖에 없어라고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CBDC 가상자산을 법정 통화로 도입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엘살바도르처럼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도입하는 신흥국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파키스탄 중앙은행의 이러한 발언 또한 그런 국가적 채택과 시대적 흐름의 일환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소식은 마이크로소프트가 비트코인 만약에 투자하지 않기로 올해 12월 주주총회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면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서 소송을 제기하겠다라는 지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까 쉽게 뒤집어서 설명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니네 비트코인 투자 안 하면 우리 주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니네 소송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압박이 무서워서라도 아마 이번 12월 주총에서는 비트코인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조금 친화적인 움직임 기대해 볼 수 있고,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남아있는 잉여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준비금으로 채택한다. 어마어마한 수요가 또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비트코인 투자 여부도 우리가 계속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럽 최대의 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은 재생에너지로 비트코인 채굴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최대의 통신 제공업체가 재생가능 에너지원에서 얻은 잉여 에너지, 버리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비트코인 채굴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남는 버려지는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비트코인 채굴에 활용하면 쌍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기업들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대형 기업들의 경쟁이 가속화된다. 해시레이트는 올라갈 것이고 더 많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채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쟁이 가속화되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고,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새 판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미국 초대형 거래소인 로빈후드와 크라켄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이번에 지금 새로운 미국 달러 스테이블코인 DSDG를 출시하기 위해서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참여한 기관, 바로 비트코인 대물이라고 불리는 마이크 노보그라츠의 갤럭시 디지털과 팍소스까지 들어왔다. 이로써 지금 미국발 스테이블코인 전쟁에는 총 3명의 강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이 백킹을 하고 있는 서클의 USDC, 그리고 페이팔의 PYUSD, 페이팔의 PY, 거기다가 이제 로빈후드까지 미국발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에 참전한 상황이다.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의 패권을 누가 가져가는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재밌는 이번 사이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본 최대의 금융기업인 같은 경우도 지금 새로운 파일럿을 통해서 싱가포르 토큰 생성 이니셔티브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파트너십을 맺어서 토큰화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미국 월가의 대형 거인인 시티그룹과 피델리티 또한 실시간 외환 수합 가능한 온체인 펀드를 발표를 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려는 게 뭡니까? 온체인 MMF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MMF를 토큰화해서 거래 지연 시간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계속 금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시켜서 모든 실물 자산들이나 기존의 전통 방식을 없애고 온체인상으로 올려서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RWA를 채택하려고 하는 모습, 그리고 실제로 토큰화 시장의 성장 속도를 보면 2024년에 들어서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지금 RWA 토큰화 시장의 성장은 걸음마 단계일 뿐이다.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금융기업들이 토큰화 시장으로 뛰어들 거고, 아마 멀지 않은 미래에서는 모든 금융이 토큰화 시장 위에서, 온체인 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을 여러분들은 미래에 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한다라고 하면 또 수혜를 보는 거 누굽니까? 이 트럼프를 바로 밑에서 지탱하고 있는 세계 1위 부자인 머스크가 지금 트럼프를 지탱하고 있고, 트럼프가 얘기했던 거 뭡니까?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머스크를 정부 효율성 부서인 앞글자 DOG, 도지에 앉히겠다라고 여러 번 발언을 했습니다.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 인물이고, 과거에는 도지의 아버지로 불렸던 게 바로 머스크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 도지코인의 주소수가 급격하게 급증하면서 도지코인에 대한 기대감도 증폭이 되고 있고, 만약에 최종적으로 진짜 트럼프가 승리한다라고 하면 도지코인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올해 말에 머스크가 어떤 거 출시하겠다라고 했습니까? X 페이먼츠 올해 말 미국에서 출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크립토 결제가 도입될지 안 될지는 사실 얘기해주진 않았다. 왜 하필 머스크가 지금까지 질질 끌고 11월 말에 출시를 예정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를 승리시키고 트럼프가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관할 하에 X에도 암호화폐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굉장히 큰 계획을 머스크는 세우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부 효율성 부서장 위치에 앉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매우 높은 확률로 X 페이먼츠의 크립토 결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X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적인 소셜이기 때문에 여기에 암호화폐 결제가 도입된다. 어마어마한 채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라. 그리고 월가의 솔라나 립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네크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인 매튜 시겔이 솔라나 구조적 효율성, 높은 수익 성장성을 촉진한다라고 하면서 솔라나가 다른 그 어떤 네트워크에 비해서 더 빠른 속도로 사용자 기반을 확장하고 있다. 결국 레이어 1이 성공하려면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 뭡니까? 더 빠른 속도와 확장성, 그것을 솔라나는 모두 가져가고 있고 심지어 지금 솔라나의 지지 커뮤니티 또한 과거의 이더리움처럼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충분히 솔라나 우리가 이번 사이클 계속해서 주목해서 가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솔라나는 10월 달에 무려 1억 2천만 개의 월간 활성 주소 수가 발생하면서 어마어마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23년 말 대비해서 지금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격 상승을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네트워크의 활성수, 그리고 네트워크가 얼마나 채택을 받고 있느냐인데, 이것을 지금 솔라나가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단순히 알트코인은 그냥 거품이고 신기루가 아니라 진짜로 본질적인 이런 네트워크 생태계가 견고해지고 가격도 따라가는 그런 굉장히 바람직한 알트코인 상승의 모습을 솔라나가 지금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불확실성을 앞두고 약간의 현물 이프의 유출이 나왔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하루하루의 단발적인 유입 유출이 아닌 중장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되냐. 지난주 디지털 자산 펀드의 유입량을 보면 또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왔고 4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디지털 자산 펀드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적인 유입 유출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지금 중장기적인 유입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결국에 기관들의 축적은 지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다. 몇 가지 온체인 데이터들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이 MVRV가 365일 이동평균 선인 이 볼린저 밴드 중단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365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를 받고 상승하면서 엄청난 랠리를 보여줬고, 이번 사이클 흐름 같은 경우도 이 365일선을 돌파한 이후에 리테스트 후에 3월에 역사적 신고점을 갱신하면서 상승을 해줬다. 지금도 뭡니까? 365일선을 하회했다가 지금 다시 돌파하는 그 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랠리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강세 흐름으로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지점임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비트코인은 어쨌든 69K, 8K 부근에서 대선 불확실성으로 흔들리고 있지만 하단에 강력한 지지대는 누굽니까? 6개월 미만의 단기 홀더들의 실현 가격들이 지금 60K부터 65K까지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해주는 상황. 만약에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65에서 60K에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가장 많이 들어오기 시작한 가격대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61K 부근부터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들어왔다라는 거. 그 얘기는 기관들의 지지 라인 또한 60K, 61K 부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60, 61K만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관의 수요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고, 그 수요는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홀더의 스펜딩 바이너리 지표를 체크해보면 보통 이런 식으로 시장이 과열되고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을 때 장기 홀더들은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서 시장에 비트코인을 새로 들어온 코인 뉴비들이나 포머를 느끼고 욕심에 가득 찬 투자자들에게 넘겨주고 나옵니다. 근데 지금 자리도 어떤 자리냐? 다시 한번 장기 홀더의 매도세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또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될 수 있음을 지금 시사하고 있고, 만약에 다시 한번 이 빨간색 구간까지 돌입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을 다 팔고 던지고 나올 때가 아니라 장기 홀더들이 팔고 나오는, 넘겨주고 나오는 그 지점까지 우리는 잘 구축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강조드렸던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은 반복됐습니다. 근데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은 이 사이클 탑 시그널을 찍고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즌이 종료됐다. 근데 이번 사이클은 아직도 이 사이클 탑 구간이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그 얘기는 진정한 사이클 탑 구간이 우리들을 후반전에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 그리고 언제나 비트코인 사이클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반감기 전 1차 불장, 두 번째 반감기 후 2차 불장을 겪으면서 이런 식으로 두 번의 큰 랠리를 보여줬다는 거. 근데 지금 자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반감기 이후에 2차 불장이 시작 중이고 우리는 1차 불장을 끝내고 2차 불장의 시작점에 와 있는 거. 아직도 우리가 갈 길은 이만큼 더 남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된다. 어쨌든 지금 미국의 대선이 진행 중이고 비트코인 가격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면 연일 불확실성으로 조정을 받았던 비트코인이 다시금 어제 밑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려줬고 지금 68.6K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제가 중요하게 꼭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확장세기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 이 구간만 훼손하지 않고 잘 지켜주고 만약에 대선이 트럼프 우세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다시금 긍정적인 모습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예기치 못하게 트럼프가 약세 흐름으로 가고 테리스가 승리한다 라고 하면은 충분히 단기적인 패닉 조정은 열어놔야 되고 저는 그 구간을 계속 지지를 해줬던 장기 상승 트렌드 라인 부근이 65K 정도까지 열어놔야 되고 여기서 추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강력한 지지인 200일 이동평균선은 지켜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선의 흐름을 일단은 단기적으로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청산맵도 흐름도 보면 지금 롱 물량과 숏 물량이 굉장히 지금 팽팽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 선물 세력들이 가장 맛있게 청산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68K다. 이 구간을 정리시킨 이후에는 지금 70K까지 어마어마한 숏 물량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물량을 정리하면서 휴지를 시켜서 다시 70K 위로 탈환하는 흐름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그리고 파이어 차트 흐름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하단에는 66K부터 65K까지 희미한 매수벽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지지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상단에는 역시나 73K와 75K 저항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부분은 스마트한 트레이딩을 하는 보라고래들이 다시금 고개를 살짝 들어주고 있고 아직도 매도세에 동참하고 있는 갈색 고래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조금 아쉬우나 보라고래들이 고개를 들어주고 갈색 고래들도 고개를 들어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70K를 단기적으로 시도해 줄 수 있는 흐름도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 대선의 주사위는 던져줬고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차분히 침착하게 최종적인 결과를 기다리고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일까지는 단기적인 심리에 의한 변동성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 대응하시고 너무 성급한 매매보다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해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결과 잘 지켜보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 하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더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다 하시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크립토 시황정보방 활짝 열어놨으니까 이쪽에서 시황도 체크하시면서 성공적인 크립토 투자 계속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비트캐쳐였습니다.